안녕하세요. 차북차북입니다. 말이나 발표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답답하신가요? 한번 말을 했을 때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럼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횡설수설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법. 프롤로그. 설명은 센스가 아니라 과학이다. 81.4%. 이것은 과연 무엇에 관한 수치일까? 이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설명을 잘하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출처는 2013년 마이네비뉴스 회원조사에서. 즉 실제로 80%가 넘는 사람이 스스로 설명을 잘 못한다고 느낀다는 말이다. 부하 직원의 지도나 업무상 연락 같은 사내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영업이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사회 협상이 필요한 일에서도 설명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설명 능력이 뛰어나면 부하 직원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회의에서 주위 사람들이 내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며 영업처의 고객들이 만족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비즈니스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된다. 하지만 설명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쉽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잘 되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가 뭔지 도통 머리에 잘 안 들어오네 라고 혼잣말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한편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거나 혹은 이미 전달되었다고 생각한 내용에 대해 상대가 질문을 하는 바람에 속으로 상처를 입은 경험은 없는가? 내가 설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부터였다. 그때 문득 생각했다. 사실은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선생님이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내가 다닌 중학교에는 명문고를 지망하는 학생과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기도 했다. 수업에 오지 않는 친구들도 수학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와 같은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 이후 나는 약 20년이 넘도록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를 생각해왔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후지필름, 사이버 에이전트, 리쿠르트 등 세 곳의 회사를 경험한 후 독립했다. 지금은 책을 집필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연재하면서 내 생각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그리고 상대방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또 후지 텔레비전의 정보 프로그램인 도쿠나네, 즉 특종이라는 뜻인데 이 도쿠다네에서 해설가로 출연해 시사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오랫동안 설명에 대해 고민한 결과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설명이란 센스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사실이다. 설명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 이야기를 잘하고 못하고는 타고난 센스에 달렸다니까 라며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방송에서 쉽고 분명하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이 사람은 참 말을 알아듣기 쉽게 잘하는군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출연자가 센스가 좋아서 설명을 잘한다고는 생각하지는 말자. 설명은 과학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알기 쉬운 설명을 만드는 데에는 공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익히면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성격이 밝아야 설명을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목소리의 크기나 태도에도 무관하다. 우선은 나는 설명을 잘 못해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파트 3. 횡설수설하지 않고 설명을 잘하는 비법. 어떤 이야기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식이 있다. 튼프랩의 법칙. 설명이 포착이 가능해졌다면 이제 슬슬 구체적으로 문장을 만들어보자. 알기 쉬운 설명을 못하면 기껏 포착한 내용도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말이다. 지금부터는 전달하는 방법의 공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공식을 염두에 두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다. 바로 내가 제창한 전달 방법의 절대 법칙, 템플랩의 법칙이다. 이것은 정보를 정리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순서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나오는 1에서 6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할 내용을 만들어가면 된다. 이 법칙을 따르면 그 어떤 복잡한 주제라도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이야기의 주제 전달하기. 이야기의 주제를 서두에서 전달한다. 지금부터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2단계 하고 싶은 이야기의 수 전달하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인지를 전달한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포인트는 2가지로 요약됩니다. 3단계 이야기의 요점, 결론 전달하기.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과 요점을 전달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것입니다. 4단계 결론이 옳다고 할 수 있는 이유 전달하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다. 5단계 구체적인 예시 들기. 결론을 보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다.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론이 옳습니다. 6단계 요점, 결론 반복해 끝맺기. 마지막으로 요점과 결론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번에 전달하려는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상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공식인 템플랩의 법칙이다. 각 요소, 즉 주제, 수, 요점 및 결론, 이유, 구체적인 예시, 요점 및 결론 반복을 영어로 표현하고 각 단어의 머리 글자를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 템플랩이라는 이름이다. 이 법칙은 어떤 주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가 전부 담겨 있다. 상황을 설명할 때나 일어난 사건을 정리할 때에는 이유와 구체적인 예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때도 생각하는 방식은 같다.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우선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결론부터 말하자. 그런 다음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 된다. 처음 연습할 때는 이 법칙을 옮겨 적은 메모를 옆에 두고선 설명 내용을 적어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몇 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템플랩의 법칙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다. 이제부터 각 단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자. 어떤 이야기든 알기 쉽게 전달하는 황금 법칙, 템플랩의 법칙. 1번 주제.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2번 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되나? 3번 요점 및 결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한마디로 하자면 4번 이유.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5번 구체적인 예. 어떤 사례가 있는가? 6번 요점 및 결론. 재확인을 하는 과정. 이 공식을 보고서 작가님이 얼마나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사는 나머지 자신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먼저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얼만큼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떤 건지 먼저 듣기를 원하지요. 그 이후에 결론에 대한 이유와 예시를 듣게 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그 이야기를 다 풀어서 말을 하다 보니 이야기가 늘어지고 재미도 없었죠. 듣는 사람들은 세상 제일 지루한 표정이었죠. 이런 문제를 겪다 보니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들 말하는 어그로를 먼저 끌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 이유부터 알려줘야 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입니다. 이것만 잘하게 되어도 반은 먹고 들어간 셈이죠. 제 유튜브의 첫 몇 마디도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 깔끔하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그로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즉 게임이면 어떤 게임, 책이면 어떤 책인지를 정하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썸네일과 제목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물론 너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을 피하시고요. 찾다 보면서 어떻게 말을 풀어갈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은 부분이 그닥 많이 다르진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의 수를 전달하라. 이야기의 주제를 전달했다면 그 다음은 수가 중요하다.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는 식의 문장을 회의장이나 발표장 같은 곳에서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뇌 속의 양동이에 대해 말했는데, 이 양동이는 이야기의 수만큼 필요하다. 이야기를 정리해서 듣게 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기 쉽도록 요점이 몇 가지인지 수를 선언하자. 중요한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혹은 오늘 논의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와 같은 식으로 수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이야기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하다. 이전에 내 강의를 들은 분들 가운데 남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극도로 긴장한다는 분이 있었다. 아무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그는 자기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진땀을 빼면서 설명 방법을 잘 적용하지 못했다. 왜 잘 안 되는 것인지 관찰하면서 나는 그가 수를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수를 의식하지 않으니 하려던 이야기를 빠뜨리게 되고 상대방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초조함만 커지게 되었다. 결국 그는 더 긴장했고 이야기는 산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시도해봤다. 잠시만요. 앞으로 하려는 이야기가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럼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들은 그 이야기는 훨씬 이해하기 쉬웠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할 때 사람들은 결론을 생각한다. 우선 결론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면 솔직히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학창시절에 국어시험을 볼 때 주어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한 나머지 답을 잘 쓰지 못했다. 그런데 질문을 살짝 바꿔봤으면 어땠을까?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하고 싶은 이야기의 수는 몇 가지인지를 생각해보자. 즉, 오늘은 총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도 결국 결론을 찾은 것과 다름없다. 하고 싶은 이야기의 수는? 이라고 질문하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기 시작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걸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결론을 찾기도 수월해진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몇 가지인가? 라고 생각하고 현안 사항은 무엇인가? 가 아니라 현안 사항은 몇 가지인가? 라고 자문해라. 내용을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초조해져서 말이 막힐 수도 있다. 또 불필요한 이야기로 상대방이 이해하기 더 어렵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단 수를 생각하면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상대방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질문을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예나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질문, 답이 여러 가지인 질문을 들어도 답부터 말하자가 아닌 수부터 말하자 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이어가기 수월해진다. 이 상품의 세일즈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상품의 세일즈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바로 이것과 저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답할 수 있다.
또, 이 안건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이것 때문입니다. 와 같은 답이 명확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려고 하면 처음 든 생각은 바로 말해버리기 쉽다. 결론이 하나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결론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것도 있었네요. 참, 또 이것도 중요한데요. 라며 계속 덧붙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우선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수를 생각하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앞에서 어그로를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싶은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관심을 잘 모아도 얼만큼의 이야기를 할 건지 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지루해하고 떠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항상 발표를 하면서도 제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표를 진행할 때 계속 말이 막히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일단 자신이 발표한 내용을 자신이 모른다면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들은 생각보다 발표자가 진심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꿰뚫고 있습니다. 또 남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를 풀어 쓰기도 하고 그 반대로 굳이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예를 들어 이 책은 심리 관련 자기계발서입니다 라는 말을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썼고 어떻게 말을 하고 이 책의 인상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말이 너무 늘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말을 해야 좋습니다. 물론 전 오디오북으로 여러분들께 말을 더 쉽게 풀어서 해드려야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의 숫자를 미리 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고 어떤 부분에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지 청자들에게도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핵심만 뽑아서 말을 해주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앞에서 설명한 공식과 하고 싶은 말의 수를 정해서 말을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차북차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